샤시 요정 이터홈테크의 서지루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테리어 현장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현장에서 샤시가 먼저 선 시공되고 추후에 인테리어점에서 현장에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따님께서 저희 업체에 이렇게 맡기셨다가 이제 본인 고객님의 집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샤시는 저한테 하고 싶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따로 업체에 이렇게 맡겨서 하고 싶은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확장이 굉장히 많은 집입니다. 샤시와 인테리어가 만나는 부분,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고, 나도 이렇게 샤시 업체와 인테리어를 분리해서 하거나 아니면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샤시는 따로 부르고 모공 따로 부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도움 되시라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가 확장이 된 거예요. 여기 24평 투베이 구조, 기존의 단창, 바깥의 단창이었던 현장을 이제 이중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공간이고, 이 바닥에 보시면은 기존의 타일이 여기 있었겠죠. 그거를 단높임이라고 하는데, 베란다를 단을 높여서 장판을 깔아서 베란다 쪽을 편하게 쓰시려는 현장이었는데, 확장을 하려면 이걸 뜯어내야겠죠. 그래서 온수 배관을 따서 이제 새롭게 작업을 하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저희가 벽돌만 고여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새롭게 파괴되고 그런 다음에 새로 미장을 할 때 미장 사춤이 들어갑니다. 근데 샤시에서 미장 사춤 비용이 들어가고 인테리어에서 미장 사춤 비용이 들어가면 금액이 중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저희가 빼드리고, 이게 보일러 배관이 돌아갈 때 거실 확장 하부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인테리어점과 고객님이랑 협의를 하셔야겠죠. 미장이 끝난 다음엔 앞에 단열재가 붙고 석고보드를 대서 이제 여기는 실내가 되는 거니까, 베란다가 아닌 공간이니까 이제 벽지라든지 몰딩으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샤시를 기존의 벽이랑 똑같이 하면 샤시가 단열을 하게 되거든요. 단열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5cm 정도가 안쪽으로 벽이 튀어나옵니다. 샤시가 단열에 묻히게 되면 샤시 마감이 이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발하는 걸 넣어서 저희가 단열밥을 만들어 드린다는 표현을 해요. 단열밥을 만들어서 샤시가 묻히지 않게끔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기존의 샤시보다 더 작게 돼서 여기에 통발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터닝도어라는 문이 쓰게 돼요. 여기는 실내, 여기는 베란다죠. 여기에서의 보일러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단열 도어가 들어가 줘야 돼요. 단열 도어를 만들고, 그럼 단열 도어를 만들면 이 벽도 실내 벽으로 만들어주고 단열을 하셔야 되잖아요. 단열 마감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단열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실 확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 있죠. 바닥재와 목공 단열 마감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단열 마감과 샤시 마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바닥을 확장을 하면서 보일러 배관을 깔았을 때 샤시와 만나는 하부 부분을 어떻게 서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 안방 베란다 쪽에는 벽에 많이 하시는 게 페인트, 수성 페인트나 아니면 바이오 세라믹, 이런 탄성 코트 계열의 마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리콘을 이제 변성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꼭 인테리어점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또 정말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 그 인테리어점에서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꼭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문이 달리잖아요. 여기에 문이 달릴 때 사전에 정보가 없으면은, 기존의 목수분들이 이 터닝도어를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럴 때 문이 열릴 때 이 손잡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이 열리면서 이 손잡이가 걸리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회전 반경이 있다 보니까 손잡이가 걸리는지 사이즈 체크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실수 안 하는데, 간혹 목수분들도 터닝도어의 반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서 공사를 하세요. 그리고 터닝도어 설치를 하고서 문을 안 닫고 가셨다가 나중에 닫고 문 열 때 걸리면 서로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품 설명은 예전에 기존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인테리어와 샤시의 마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테리어 생각하시는 분들, 내부 창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기존의 벽과 샤시가 만나는 이 부분을 문선 마감으로 할 건지 도배 마감으로 할 건지,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도배 마감이 뭐냐면, 샤시를 기존 벽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게 시공을 해서 벽지를 감아 올라서 태우는 형태의 마감을 도배 마감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벽과 샤시가
이렇게 1대1로 만나게 해서 여기 이 공간에 문선을 대는 게 이제 문선 마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샤시를 해놓은 다음에 고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인테리어점이 도배 마감인지 무선 마감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마감을 요청을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뒤쪽 확장방으로 가볼게요. 기존에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 이쪽에 단열을 하실지, 이쪽도 단열을 하실지, 지금 천정 단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위쪽을 봐주시면은 기존에 이제 천장에서 이제 천정이 새로 생기실 거고, 이쪽에 커튼 박스가 이렇게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양쪽엔 단열벽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단열벽을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 추천은 해드릴 수 있지만 선택은 이제 고객님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은 아마 일부 뜯고 다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살리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들 저희가 폼으로 채워놓고 양쪽에 샤시가 묻히지 않게끔 하고 양쪽에 끝에 폼이랑 통발을 이용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교체 전 현장 보시면은 이 사이에 이만큼의 공간이 있었어요. 한 이 정도 공간이, 이 아래쪽으로는 기존에 스티로폴 단열재가 들어가 있었고, 이 공간이 이만큼 벼 있었어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이렇게 폼으로 싸가지고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주방도 확장을 하셨어요. 기존에 이제 주방을 확장을 했을 때 이쪽에도 단열밥을 만들어 드리고, 이 공간에도 이제 터닝도어라는 게 이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확장된 주방 공간과 세탁실을 분리해주는 이제 단열도어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고객님께서 요청하셔서 이렇게 당기는 문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쪽에 문이 서야 되기 때문에 터닝도어가 14cm거든요. 그래서 10cm, 10cm 해가지고 200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여기에 터닝도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인테리어는 따로 하고 샤시를 따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마감 부분이 어려워서 이렇게, 사실은 확장이 많으면은 인테리어점이랑 같이 이렇게 협의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조 변경이 있거나 마감이 좀 까다로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필히 인테리어점과 소비자와 샤시업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앞내일종 유리를 나중에 끼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리까지 다 껴서 처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밑에 하부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샤시를 빼놔요. 근데 샤시업자가 아닌 다른 마감하시는 분들은 샤시가 지금 쳐져 있는지 확인을 안 해요. 샤시가 확장을 다 해놓고 쳐져 있으면은 쳐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문짝을 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샤시가 껴서 처짐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그 상태에서 마감을 해야죠. 그 상태에서 다시 뭐 마감 때문에 하프창 같은 경우에는 문짝을 빼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샤시에 처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 문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터닝도어는 보통 확장일 경우, 확장이 아닌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샤시 업체에서 보통 설치를 하고요. 목공이 들어가서 벽을 만들어서 터닝도어가 세워져야 할 때는 목수분들께서 터닝도어 시공을 많이 하세요. LX 제품이 그래도 이제 터닝도어 중에 좋아가지고 제가 뭐 웬만하면은 이제 홈CC 현장도 터닝도어는 LG 걸로 넣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 시공 끝나고 한쪽에 유리 세팅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놓고, 근데 인테리어 쪽에서는 또 터닝도어에 실리콘을 써야 되는 그 어려움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터닝도어 낀 다음에 설치된 후에 저희가 유리 실리콘 한번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LG 거는 문짝이 분리되기 때문에 시공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분리를 미리 해드리고, 터닝도어가 끝난 다음에 유리 결합과 문짝 결합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좀 훌륭하신 이제 목수분들께서는 직접 유리까지 이렇게 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이제 서로 좋은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당연히 한 번 더 와가지고 저희가 터닝도어를 껴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점과 샤시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로 업자분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섭외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마감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공정과 공정 사이에
어떤 애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확장이 있을 경우에 하부, 옆면 쪽에 단열밥 같은 거, 문선 마감, 도배 마감, 욕실 창 같은 게 있거나 주방창이 있을 때는 타일과 샤시가 만나는 공간에 어떻게 협의를 할지 이런 거 정도만 협의를 하셔도 충분히 고객님께서 인테리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